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참 사랑받지 않고서는 못 사는 존재라고 했던가요? 건축대학을 나와서 건축과로 살고 있던 저희 부부. 저희 부부는 건축회사에서 만났습니다. 현장도 열심히 다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아내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예뻐 보였죠. 하나 아래 후배이던 아내. 좀처럼 아내와의 접점이 없던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고백했고 그렇게 아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오랜 시간의 사내 연애 3년차.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너무 서툴고 했던 프로포즈였지만 아내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줬죠.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고 결혼은 했지만 저희 부부는 크게 아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둘만 있는 이 행복한 시간들을 즐기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즐거운 신혼도 잠시 저는 해외 쪽 일을 주로 맡게 되었어요. 한 달 걸러 한 달 주기로 잦은 해외 출장. 처음에는 그래도 자주 연락을 하고 그래도 한 달 꾹 참으면 볼 수 있는 아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내의 연락은 뜸해지고 너무 힘들다는 말만 오고 갈 뿐이었어요. 신혼 초에 아내든 신랑이든 서로를 꽉 잡지 못하면 그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던데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는 아내. 저는 아내에게 요즘은 모임도 많고 강좌를 듣는 것도 많으니 모임을 나가거나 수업도 들어보면서 시간을 보내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저희 부부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한 시초가 되어버렸죠. 여보 말대로 한번 수업들도 찾아봤는데 마침 문화센터에 좋은 수업이 있더라. 오늘 한번 가봤는데 직원이 좋은 수업들도 추천해줘서 수영 한번 들어볼까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나 대학 때 수영 좀 배웠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고. 심심했던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이리저리 수업을 찾아보더니 문화센터에 수영을 등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년에 수영을 잘해서 수영 여주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내이기에 오랜만에 물에서 헤엄치면서 조금이라도 우울함을 떨쳐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도 좋은 취미인 것 같았죠. 그리고 이미 목소리가 밝아진 느낌이라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수영장에 가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고 수영을 갔다 와서도 제게 연락을 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아내. 진작에 제가 가기 전에 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추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밤이나 주말마다 아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했던 게 제 실수였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늘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아내가 평소 같으면 신나게 연락을 했을 시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 수영 사람들하고 회식 갔어. 수영쌤이 진짜 미남이신데 성격도 너무 좋으시네. 다 같이 술집 왔는데 수영쌤이 크게 한턱 쏘신다네.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남자 수영 선생님이 수영 회원들을 다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간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오랜만에 본인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신났을 테니 너무 많이 그리고 오래 마시지만 말라고 했죠.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지 아내에게서는 좀처럼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거 아니지? 땡땡땡씨 남편인데 혹시 지금 핸드폰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시면 저희 아내 좀 집으로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지갑 보면 민증에 주소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아내에게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지만
아내는 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로 같은 내용을 보내도 답이 없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혹시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 것은 아닐지 술집에서 다 취해서 있는 것은 아닐지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제 자신이 싫고 화가 났습니다. 혹시나 받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 통, 두 통, 세 통 지치려 할 때 드디어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걱정되는데 집엔 들어간 거지?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중저음의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회원님. 아니 땡땡씨 남편 되시죠? 땡땡씨가 지금 조금 많이 취해서 저하고 같이 있어요. 별일은 없고요. 오늘 땡땡씨가 지갑은 딱히 들고 오지 않았는지 주소 같은 것을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제가 땡땡씨 집에 데려다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강사와 함께 있다는 아내, 집에 데려다 준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술에 취한 아내, 그리고 둘 다 술을 먹었다는 점에서 솔직히 조금 찜찜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지워보려고 했죠. 제발 가만히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길. 불안한 마음에 집에 데려다주는 내내 제 전화를 끊지 말라고, 그리고 아내를 꼭 깨워서 아내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참, 제 자신이 초라하다 생각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남편이 내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수영 강사는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눕힌 아내의 사진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아내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땡땡씨가 일어나셨기는 한데 술을 좀 많이 드셔서 목이 조금 잠기신 것 같아요. 내일 통화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듣고 싶던 아내의 목소리지만 목이 많이 잠겼다니 어쩔 수가 없었죠. 밤새 그렇게 저는 너무 듣고 싶은 아내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내와 수영 강사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또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을 쏟아 부었죠. 여보, 어제 얼마나 마셨길래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갔어? 걱정돼. 수영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서로 너무 걱정은 끼치지 말자.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의 그 수영 강사였습니다. 땡땡씨가 아직 일어나지 못했어요. 땡땡씨가 많이 취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밤새 같이 곁에 있어줬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땡땡씨가 먹을 수 있게 간단하게 죽도 사서 놨습니다. 잘 먹는 모습 보고 저도 오늘 강습 준비하러 가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지만 머릿속에선 밤새 대체 뭐를 했고 아내는 이 시간까지 일어나지 못할까 참 미치겠더군요. 생각해보면 그곳엔 아내와 수영 강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내는 왜 수영 강사와 함께하게 된 건지. 저는 이러고 있다가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일을 접고 흥신소 쪽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연락을 했죠. 남자의 촉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찜찜한 기분은 계속되었고 역시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아내와 수영 강사의 사이는 점점 짙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술집에서 다 같이 회식을 했고 계속해서 수영 강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 했던 아내는 수영 강사와 술집에서 마음이 통했고 아내는 수영 강사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더군요. 실제로 아내는 취하지도 않았던 상태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받은 사진과 정보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내와 수영 강사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아내의 대학의 후배이면서 아내와 만난 적도 있는 사이였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결혼하고도 그 수영 강사인 후배를 잊지 못하고
아내는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였던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해외에 있으니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날 시간도 많겠다. 수영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더 보고 싶었던 거죠. 수영장 안에서 둘이 맨몸으로 수영을 하며 애정 행각을 펼치는 영상을 보고서는 정말 이제 할 말을 잃어버렸고 전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한국으로 들어와 그 친구와 준비를 했습니다. 수영 강사다 보니 혼자 남아서 수영장을 정리할 때 이 둘은 별짓거리를 다 하는 것 같더군요. 깨끗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친구는 수영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 탈의실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죠. 둘이서 즐기더니 정리와 청소를 해야 했는데 아이들 풀장부터 물을 비우고 준비를 하더군요. 그때 전 그 둘에게 다가가 뜨거운 물을 틀어 뿌려줬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뜨겁기도 해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고 싶어서 치료비 물어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영 강사놈은 아내를 그래도 보호해보겠답시고 달려들길래 뭐 그러든가 말든가 뜨거운 물만 뿌려댔는데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둘이 같이 넘어지더군요. 그렇게 그놈은 머리가 터져서 몇 번을 꼬맸다 들었고 약한 화상으로 둘은 한참을 고생했다 들었습니다. 뭐 치료비는 좋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해댄 거라 아깝다기보다 그냥 저지르고 나니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둘의 만행을 많은 지인들에게 알리는 짓도 열심히 해댔죠. 전 그렇게 제 화난 마음을 풀었습니다. 아니 곱게 이혼만 해주면 뭐합니까? 전 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속병으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복수한 만큼 원도 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는 제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글을 쓰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걸 훌훌 털어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